네, 안녕하십니까. 두리아빠입니다. 예, 퇴근길입니다. 예, 아침에 출근길에 영상을 찍었는데,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, 못 올리겠다. 어차피 다 제가 하는 말이야,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는데, 그냥 하루하루 일과 그냥 출퇴근길에 비트코인 이야기, 모빅 이야기, 그리고 또 요 근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인간이 다 그런 건 아닌데, 개중에 간혹 암적인 존재들이 있거든요. 있을 때 내 경험담을 비추어 봐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, 그래 또 최악일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남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생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다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올바른 정신으로, 올바른 생각과 선량한 가족 구성원들은 생존해 나가야 되잖아요. 절대 잘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런 이야기도 하고. 그러잖아, 오늘 비트코인이 가격이 반등을 살짝 해주는데,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건지, 안 그러면 또 약 올리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. 그냥 한겨울인데 저 멀리서 그냥 따스한 약간 찹지 않은 바람이 살짝 부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. 이게 저도 2월 25일 날 목돈이 쓰일 일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날까지도 비트코인을 안 팔았거든요. 이거 9,200만원까지 막 떨어지고 있는데, 지금 파나 내일 파나 어차피 마이너스인데, 이걸 진짜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니까. 그러니까 25일날 아침 딱 되니까 눈 떠가 딱 보니까 9,400까지 좀 회복을 했더라고.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고, 그래 그날 당일날 목돈 쓸 거 쓰고 내가 기분이 좋진 않죠.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래가 또 9,000 며칠 있다가 9,600 가디만 오늘 또 1억 잠깐 넘었다가 진짜 속 진짜 디비진다. 불과 일주일 상가이잖아. 참. 근데 왜 하겠습니까? 이것도 또 내 운명이지. 왜 하겠냐. 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. 생각가 또 그래 든다니까요. 또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죠? 대부분 다 그렇죠. 그죠? 근데 오늘은 내 감정적인, 요번에 내가 비트코인을 팔았는 건 내 감정적인 판매가 아니고, 매도가 아니고,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랬습니다. 그래도 또 반등하더니만. 근데도 이래 전쟁 나고 삑하는데도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. 지금 오늘 주식시장은 우수로 안 좋았거든요. 삼성도 갑자기 20만원 위로 막 올라가더니만 다시 20만원 밑으로 떨어지고, 2차전지 쪽으로도 가격 조정 많이 받고 이랬는데, 비트코인이 또 위독실이 또 그만큼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올라갔지는 않은데, 근데 반등을 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해,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. 그래가 요즘 저는 비트코인하고 모빅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. 책도 그거 책 왔잖아. 100일에 그건가, 100일에 그거 있잖아요. 그죠? 책이 왔더라고. 와가지고 종이 지갑이 같이 왔던데, 그거는
BNB가 아니고 WBNB로 갔더라고. 그래가지고 WBNB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또 헷갈리는 게 나요. 그래가지고 메타마스크 하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 하긴 했는데 나중에 WBNB 이래 생길 때 있으면 연습을 메타마스크하고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어. 헷갈리더라고요 자꾸. 또 WBNB를 그 모빌 앱 지갑에 보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모빅으로 바꾸려고 하면 또 이더리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. 수수료가. 이더리움 수수료를 이제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걸 알긴 아는데 그 이더리움용 그 이더리움 토큰 그 주소 만드는 거 하고 아니 토큰 주소 내가 만드는 거 하고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.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. 나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지. 참 그것도 잘 모르겠네.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요즘 신경 쓰는 게 지금 집에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종기 양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제 몸에 생겼다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 중에 암 덩어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원래 그 암인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암 절제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수술이 아주 성공적입니다. 아주 뭐 전이도 안 됐고 참 가족 이야기를 이래 한다는 게 웃긴다. 왜 하겠어요? 붙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인생이 참 그 찰리 채플린 했는 말이 참 저는 공감이 가요. 인생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참 희극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. 그게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. 다들 다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정작 가까이 있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차마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다 그런 상처나 또 그런 게 다 있고 이런 것 같아요. 저 또한 그렇고. 근데 본인이 직접 안 겪어보면 남이 볼 때는 뭐 그런 것 가지고 간혹 할 일도 정작 본인이 겪어보면 이런 비극이 또 없잖아. 자기 본인한테. 그래가 요즘 다른 데는 신경 못 쓰고 이제 그래가 보는 게 유튜브로 보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. 궁금한 이야기 Y 막 이런 거 사건 실화 이런 거 많이 보거든. 그러니까 그런 양심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행태들, 그래가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비슷하다. 왜 저래 똑같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들의 말로가 항상 안 좋지. 그렇게까지 자기 성향을 그렇게까지 드러내면은 결과는 안 좋지. 항상 결과는 마무리는 안 좋지. 그러면서도 또 부하가 막 치민다니까. 왜 저런 짓을 그래? 아무리 양심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이 없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하노 싶은 생각이 드는데, 근데 인간 사는 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. 또 보면 모를 뿐이고 가족이다 보니까 감출 뿐이고 숨길 뿐이지. 그러니까 그 가족 구성원이나 또 피해 당사자도 그렇지만 다른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참 배신당하고 속고 했는 분들 보면 영원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. 이 남자 같으면 사기꾼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할 뻔 하다가 돈 막 자기 있는 전 재산 있는 돈 없는 돈 다 뜯기고 나서 나중에 그 남자의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오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. 그런 사람, 그런 분들은 다시는 남자 잘 못 만난다니까. 겁나가 왜 만나? 남자도 똑같고, 남자도 이상한 여자 만나면 나중에 실체를 알고 보니까 갑자기 애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, 그죠?
돈이면 돈 다 뜯기고. 다 여자를 못 만난다니까, 겁나가지고. 그런 후유증이 길죠. 후유증이 깊다니까. 좋게 또 해석하면, 한 살이라도 젊을 때, 또 한 살이라도 피해의 상처가 깊지 않을 때, 빨리 눈치채고 빨리 그걸 알았으면 상처가 깊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거든.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,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다가 아니잖아요. 극소수잖아. 극소수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수한테 피해를 입히니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. 그래, 안 그래도 어제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? 그게 보니까. 보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저런 인간하고.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 분 계신데, 어머님이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이혼을 당하셔가지고, 큰딸하고 둘째 아들을 키웠는데, 지극정성으로 키웠는 거죠. 뭐 그냥 아빠 없는 자식을 키우니까 그 몫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막 일도 하고 막 또 여자 홀로 해가지고 또 빌라도 한 채 사고 나름대로는 잘했어요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이제 딸네 집에 들어와서 사는 기라.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, 사위, 딸, 그 다음에 막내 아들, 그래 같이 살았는데, 엄마 그 사위가 집에 오고부터 행동이 이상해지는 기라요. 갑자기 안 빌리던 돈을 막 주위에 막 빌리기 시작하고, 얼굴에 막 없는 상처가 막 생기고, 팔뚝에 팔목에 막 흉이 생기고. 그래가 어느 순간 저녁에 집에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나간다 카디면 실종돼 버린 거예요. 그래 막내 아들이 이제 실종 신고를 했어. 그래가 근데 막내가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는 집을 나갔어요. 또 막내가 막 집을 나가갖고 자기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혼자 사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이 거기 제보를 했는 거야. 그 제보를 했는데 제보 내용이 참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,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싶은 게 있어요. 뭐냐 하니까 이 사위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이 집에서 왕노릇을 했는 거예요. 그래가 자기 장모를 완전 집에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거야. 그래가 막 설거지 5시에 일나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집 청소하고 안 하면 또 때려요. 또 뭐하면 그 뭐로 때리노 이렇게 하니까 효자손 있잖아요. 그걸로 막 장모를 막 때려. 근데 여기서 더 분노가 치미는 건 뭐냐면 딸하고 아들이 그걸 그냥 우두커니 지켜봐요. 가만히 있어 그냥. 어디만 이 사이란 놈이 장모를 니도 때리라 하고 막 자기 집사람하고 처남이지. 처남한테 막 명령을 내려고 때리라고. 또 그걸 또 같이 해. 공조를 해. 와, 거기서 막 화가 뭐 테이보다가 막 화가 머리 꼭지까지 막 돌더라고.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는 싶습니다. 사위는 둘째 치고라도 자식들이 그래요. 와, 그거 동조를 해가지고. 막내 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왜 엄마 때리는 걸 같이 때리는 거야? 이렇게 무서웠어요. 이렇게 하는 게. 그 내용이 무서웠다는 거예요. 내가 보니까는 그 사이라는 놈이 이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아주 높아. 외모는 이 얼굴을 뽀여 이래가 안 되는데 짐작하기를 멀끔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. 대신 그 딸하고
아들은, 그 막내 아들은 엄청 유약한 사람일 거로 추정이 돼요. 사람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, 마음도 유약하고, 강단도 없고, 폭력 앞에 아주 약하고, 자기 할 말 못하는 성향일 확률이 많아요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폭력에 아주 취약할 뿐더러 가스라이팅도 잘 당하거든. 분명히 본인이 잘못된 걸 알지만 본인이 집안 서열에서 그 사람의 복속됐다는 그게 딱 있으면 본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지를 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니까. 사람이 그만큼 약한 존재라니까.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홀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당신 뭐야?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? 이렇게 당돌하게 덤비는 사람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 그런 행동 못 하거든. 바로 경찰에 신고해본다든지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이 아니까 거기서 그런 행동들을 서심없이 했는 기라. 그 막내 아들이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와가지고 그나마 이거를 신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건데, 그 순간에 취재진이 가가지고 막 이 취재를 하는 순간에도 다른 아무 말을 못 하는 기라. 내가 보니까 그거는 헤어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. 그 남편한테 헤어나오기 힘들다니까. 그래가 다행히 2달 뒤엔가 엄마가 이제 실종됐는데, 엄마가 다른 지방에 가서 이제 아는 언니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길 알았네.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 형제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사위한테 막 삿대질하고 니 짐승 같은 인간이 하면서 막 그것도 떠나간 자식 둘이한테도 너거 둘이는 도대체 뭐 했노 하면서 엄마가 저리 두드러 맞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야. 맞잖아요, 그죠? 왜 또 알고 보니까 이 사위란 놈이 그 장모면 장모, 자기 집사람이면 집사람, 처남이면 처남 앞으로 전부 다 또 돈 빌리게 해가지고 있잖아요. 대출 받아가지고 지 다 쓰고 지하고 마누라 놀러 댕기고. 이건 악마지, 악마 같은 인간이지. 그 사람은 그 과거도 비슷한 행태를 반복했을 확률이 높아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가깝게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다 의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, 내가 약하고 어떻게 강단 있게 행동 못하고 본인이 그런 성격이 유하고 이런 성격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해 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 잘 찾아내거든. 처음엔 막 이래 이 사람들이 탐색을 한다니까요. 그래가 이 사람이 거절을 잘 못하고 마음이 유약하고 뭐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이야기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거예요. 그런 건 잘한다니까. 그런 사람이 뭐 결혼이든 안 그러면 뭐 친인척이든 어떤 이유로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조금 지켜보면 알거든요. 한 1년, 2년 지나면 알아요. 이 사람의 행태가 이상하고 비밀도 많고 뭔가 자꾸 속이고 경제적으로 자꾸 뭔가 알 수 없는데 자꾸 뭔가 채무가 자꾸 늘어나고 이렇잖아요. 그러면 뭔가 느낌 이상하잖아.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본성을 딱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. 자기 본성을 숨길 때는 사람 잘 몰라요.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아는데. 그러다가 결국에 채무 문제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아마 자기 본색이 확 드러난다니까요. 막 추궁하잖아.
추궁하다 보면 처음엔 발뺌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딱 오잖아요. 상황도 딱 오고 또 본인도 더 이상 이제 자기도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본성이 확 드러나죠. 본성이 드러날 때는 당하는 사람에서는 엄청 당혹스러워요. 와,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. 그래서 그나마 지가 딴 데로 다 그냥 잠적해 뿐다든지 뭐 그냥 나가 뿐다든지 하면 다행인데, 이 사람이 더 그 사람을 더 이용해 먹으려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거든요. 이게 남자든 여자든. 여자는 조금 그런 건 덜 하겠지만 폭력적으로 변하고 폭력으로 그 사람을, 가족 군수원들을 조종하려고 덤비는 순간 그때부터 최악이거든. 진짜 지옥이거든요. 여기서 진짜 참 이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니까요.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겁나가 왜 싸워놓고 하는데, 안 그러면 법적으로라도 해야 돼요. 내가 그 사람이 내나 내 가족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냉정하게 대해야 된다니까.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내가 더 접근하다가는 내한테 오히려 손해구라는 딱 분기점이 오거든. 내가 해봐야 내 손해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스스로가 물러간다니까. 인식을 딱 빨리 해야 된다. 이 사람의 본질이 뭐다 라는 거를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. 근데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잘 오지도 않아. 결정을 잘 못 내린다든지, 판단을 자꾸 유보한다든지, 성격이 유하다든지, 자꾸 이제 좋게만 해결하려고 한다든지, 이런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들러붙어 있거든요. 이게 참 보면 마음이 안타깝지. 그거 보면서 진짜 참 세상 참 왜 저런 인간들 왜 법적으로 안 되나 싶은 게, 그 엄마도 자식들이 이 본인을 폭행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두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자식들을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. 자식들도 어떻게 됐든 그 남자가 뭐 강제로 시켰든 어떻게 됐든 자기가 부모를 때렸다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겠나 그거. 평생 안고 살아야겠지. 그때 스스로가 자기 엄마를 보호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가 구경만 하고 오히려 동참을 했다는 그 사실이 본인 인격에, 본인 삶의 어떤 그거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흔들어 놓겠어요. 그냥 그거 보면서 참 제 애도 이제는 제 애라고도 생각하기 싫은데 금마하고도 이게 보면 내가 일찍 용단을 잘 내렸다 이런 생각도 들고, 어떻게 됐든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전혀 공감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 이런 가족 구성원이 집에 있는 집안이 잘 없잖아. 거의 다들 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잘 존경하는 부모님,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는 부부간끼리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지만, 안 그런 가족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뿐 아니고 있다는 걸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. 제가 또 그런 케이스니까.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 들을 때도 없고 할 때도 없고 그래요. 그럼 만약 그런 상황에 대해 있는 분들을 보면 진짜 답답하다니까요. 어디 가만 이야기하겠노?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느낌도 막 들고 이렇거든. 저 같은 경우도 안 그렇겠어요. 그래. 자기 자식 이야기를 저리 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 저거 지 자식을 와적하는 거 할까 이가. 근데 제가 뭐 한두 해 겪고 그런 게 아니니까 거의 뭐 23년을 겪고 하는 거라서, 만약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부부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부모였을 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했거든요.
그런 케이스도 많이 봐왔고, 그 가족 구성들이 얼마나 힘들까,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까, 진짜 눈앞에 캄캄하지 않겠나. 오늘도 내일이고, 내일도 내일이고, 1년 뒤에도 오늘이고, 10년 뒤에도 오늘이고, 이런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. 누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, 그 방법이 없잖아요. 잘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, 제가 느낀 바로는,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되고, 찾는데 뭐를 찾아야 되느냐. 제일 중요한 게 본인 마음이거든. 본인 마음이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아야 돼요. 어디서 시작했냐? 사람한테서부터 시작됐지. 사람 누구? 본인이 알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거든. 그게 뭐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누군가로 인해서 이 가족 공동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그 가족분은 누군가는 그 원인을 파악을 빨리 해야 된다.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다가는 이거 해결이 안 된다. 그러면 원인 파악이 됐다. 이거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음으로 애가 그 문제 때문이라고 자꾸 자책하지 말고, 그 아이나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게 확실히 이게 확인이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. 이게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건지, 피차 잘못이 있어가 그런 건지, 아니다, 그게 아니다 판단이 되면, 이거는 병적인 현상이다, 병리적인 현상이다,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된다, 이 사람은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다, 부부나 부자지간이나 부녀지간이나 뭐 있잖아요. 뭐 그런 언어에 속박된 사람이 아니고 그걸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는 거다 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부터 경계를 끄어야 돼요. 그리고 그거와 좀 멀어져야 돼요. 물리적이든 심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와 멀어져야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니까. 안 그러고는 그 가족이란 끈 하나 때문에 끝까지 가다가는 진짜 뭐 육체적, 심적 다 파괴된다. 다 파괴돼. 방송만 보고 그런 게 아니니까 불편하시더라도. 그게 또 얼마 전에 또 궁금한 이야기 보다가 보면 진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참 이제 또 이거는 그래요. 또 이제 노모하고 아빠하고 딸이 사는데, 엄마하고는 이제 이혼을 했겠지, 남편이. 그래서 남편은 딸하고 사는데, 딸이 이제 15세 될 때 가족폭력 사망도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는 거야. 뭘 신고했노? 아빠가 친부가 자기를 이제 성폭행했다. 그래갖고 이 가족폭력 거기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것도.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남자를 이제 10만원대 남자가 덤덤하게 있잖아요. 자기 딸 그래 놔놓고는 덤덤하게 뭐 남일 이야기 하듯이. 그래가지고 이 15세 때,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는가,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다. 이 인간 말종이죠.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돼가 형량이 뭐 8년, 9년인가 받아서. 그러니까 이제 이 딸아이가 이제 나중에 스물 성인이 돼갖고 그랬는데, 겁나는 기라. 아빠가 출소하면 복수하러 올 것 같아가지고.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자기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막 이랬는데, 그게 참 물리적으로 힘들거든.
신문물 받는다는 것 자체가. 그래, 그 여자애가 공포에 질려가지고, 그래가지고 뭐, 이제 이 다큐멘터리 이 실화 탐사 찍는 사람하고 딸하고 이제 출소하는 당일날, 이제 교도소 앞에서 이제 아빠 얼굴을 보고, 이렇게 하면 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는 않을까, 대면하고 하면. 근데 또 출소하면서 택시 타고 오는 것보대. 그 교도관들도 그거를 이제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모양이라요. 그래가지고 보던데. 그런 것도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, 이 그런 사람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그래 다른 가정에 없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죠? 진짜 극소수의 일인데, 그런 비슷한 경험이라도 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, 그러니까 또 친모는 그 남자의 또 엄마는 할머니인데, 그 할매도 이제 인지를 못하는 거야. 그래도 너가 아빠인데, 고소 취하하면 안 되겠나, 이렇게 하고, 용서해라, 이렇게 하고, 이 말이 되나, 그래. 말이 되는 건 아닌데, 그 노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바에는 아니지만, 어차피 어쩔 수가 없잖아. 그 노모 입장에서.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, 이 아들이 왜, 그냥 이 아들이 정신적으로 미친놈 미치다든 이런 건 아니라니까요.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법적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. 뭐 딸이 이제 자기 토지 뭐 해가지고 이래 배상 뭐라 그러죠, 이거를 받으려고 해놔, 법으로 신청해놔니까 그 감방 안에서 또 그 못 주게 막 또 이게 뭐 뭐라 그러죠, 그거 소송 다시 걸어가지고. 인간이야, 지금 인간이야. 그런 거 보면 참 화난다니까. 그런 인간들은 참 왜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. 그 있잖아요, 그 뭐라 그 독일 히틀러가 종족 우월설인가 뭐 있잖아요. 우생학이라 그러나. 내가 종족별로 뭐 안 좋은 그 혈통이 있고 뭐 좋은 혈통이 있고 뭐 우월한 혈통이 있고, 이래가 유대인들은 열등한 혈통이라가 다 없애야 된다 하고 막 이런 거의 꼽혀가지고 뭐 홀로 뭐죠, 그거 유대인 학살하고 막 이렇다 하던데, 그거는 그거를 내가 가는 게 아니고, 나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왜 안 되는가, 이런 인간들. 진짜 그거나 진짜 좀 이래 생겼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래가지고 한 5세에서 10세까지 그 나이 때 이 아이의 어떤 그 감성 부분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유출해 내 가지고 DNA 검사해 가지고 이럴 성향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. 가마 아주 특별 관리하는 어디에 딱 해가지고 부모가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격리해가지고 교육을 해보고, 치료가 안 된다 그럼 격리 조치해가 아예 사회하고는 단절시키가 좀 극단적인데, 그러면 이래 되면 또 말 많거든요. 이게 인권 문제 뭐 문제 이래가지고 말 많다니까.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데, 그 영화 보면 저는 또 이야기 드리죠. 마이 리터 리포트인가 그거 보면 그잖아요. 톰 크루즈 나와가지고 막 미래에 사고 칠 사람을 미리 예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, 나 진짜 그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과학적으로 그거 되지 싶은데, 이제 앞으로 되지 싶은데 AI도 나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IQ 검사만 할 게 아니고 EQ 검사, 인지능력 검사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
공감 능력, 뭐 죄책감, 양심, 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냐 아니냐, 그거를 막 공지해 가지고 IQ는 막 자랑하잖아. 근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는 자랑 안 하잖아. 마음 약하다 이렇게 하고 눈물 많다 이렇게 하고. 그러면 그거 없는 거, 공감 능력이나 감정 능력, 양심 이런 거 없는 거는 막 지적 수준에서 IQ에서 마이너스만큼 매기푸는 거예요. 그것도 보면 막 IQ가 낮은 거잖아요. 그 암기력, 수리력은 높은데 공감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이런 건 엄청 낮아. 그러면 그것도 IQ 낮은 거 아닌가? 머리는 안 좋은 거 아닌가? 다른 사람이 당연히 슬퍼해야 되고 당연히 마음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지 못하면 IQ 낮은 거잖아. 그런 사람들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. 그래 그 IQ 높은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사회적 지위 있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내가 보면 그거 머리 나쁜 거라니까. 머리가 나쁜 거라니까. 좋은 게 아니라니까. 있잖아요. 판사 판결 나는 거 보면 간혹 가다가 뭐 이런 판결이 나노, 이런 판결 내리는 판사 있잖아요. 현실 감각이 진짜 떨어지는 사람들. 내가 보면 그래 공감 능력이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람이다. 아이고 참. 오늘 그냥 저도 뭐 안 좋은 가족 보는 것 중에 안 좋은 구성원이 있어가 지금 절제 수술 하고 거의 다 뭐 수술 봉합하고 있는 중입니다. 봉합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뉴스를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, 워낙 많지는 않지만 주위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너무 많잖아. 피해자들이 그 하나같이 보면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요. 10명, 20명, 30명 뭐 여자가 막 남자 등쳐먹고 뭐 뻔뻔하게 막 하는 것도 보면 한두 놈이 아니고 막 여러 수십 명이고 뭐 그게 되면 또 애까지 자식까지 연결되고 막 남자도 똑같고 막 참 이런 이게 좀 확실하게 배제 안 되는가? 좀 씨를 말렸으면 좋겠다. 이거 참. 야, 그래 지금 저는 뭐 거의 다 정리된 상태고 지금 뭐 더 이상 뭐 그런 결단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좀 마음이 약 좋고 이런 부분도 있죠.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제 가시화되고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이런 것 같아요. 요즘 저는 뭐 이제 챗 GPT나 뭐 딥식, 제미나이하고 이런 대화 많이 나누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가면서도 많이 도움 많이 받았거든. 혹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챗 GPT하고 계속 문제를 감정적인 토로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하나하나 한번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질문의 어떤 깊이를 자꾸 이게 좀 약간 더 섬세하고 깊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. 옛날에 챗 GPT 없을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책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정보가 알아야지 이게 해결된다니까요. 뭐든지 알아야. 막상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,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진짜 막 빛이 안 보일 때는 내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. 뭘 해도 이거는 절망이고, 빠져나갈 데 없고,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이고 막 이렇거든. 근데 알면 빛이 보여요. 알면 진짜로. 거기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어떤
동아줄이 보인다니까요.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온다니까, 이게. 알면.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. 이게 뭐더라. 무지한 자여, 뭐, 하던가. 아는 것이 힘인가. 아직 모르겠다.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, 기억이 안 나네. 근데, 이거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한 진실과 그 내면을 알면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보인다. 그건 잘못하다가 보면 잘못하다가 엉뚱한 거 잡으면 그게 사이비거든. 사이비고 뭐 사기고 이랬거든. 내가 진짜 그 진실을 알아야 된다니까. 내 스스로 깨닫고 알아야 이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.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다. 아이고, 예, 집에 다 와갑니다. 요즘은 거의 뭐 이런 이야기 뭐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. 근데 감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소리겠죠, 그죠? 예,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지옥 한복판에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, 그리고 방법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렸던 책 2권을 그 시간 나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, 책 2권 있잖아요.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하고 진단명 사이코패스하고. 책 둘 다 오래된 책인데 그게 100% 맞다 이렇게 보다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사실이라기보다는 내가 몰랐던 데이터들이 거기 있거든요. 오늘은 모비과 비트코인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상처뿐인 지금 쌀때 팔고 지금 쌀때 팔아가지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랬던 과거가 지나가네요. 올해 한 해는 진짜 저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모빅도 그렇고 팔 일이 없습니다. 팔아서도 안 되고 내후년까지 콘솔 전환될 때까지 콘솔 전환 시까지 제발 좀 이제는 사고도 안 나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빅도 그렇고 더 이상 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. 진짜 세상 사는 거 참 아무 같지 않아서 참 힘드네요. 좀 있는 거라도 좀 제대로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. 아이, 참. 예, 화요일 연휴 끝나고 화요일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조만간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할 때 요즘은 자주 그래가지고 영상을 자주 올립니다. 이때 영상 올리고 또 주저리 수다 떨겠습니다. 예, 좋은 화요일 저녁 되십시오.